네,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배재대 정치언론학과의 장성호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대강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뉴스M 시간에 이상돈 중앙대 교수 나와가지고 이거 청문회 해야 된다. 네. 뭐 국정조사든 뭐 국회 청문회든 이거 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혹시 이명박 대통령도 그럼 청문회장의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국회에서 채택을 하면 당연히 나오셔야죠. 나와서 증언하셔야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현직인 상태에서 뭐 증인으로 부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퇴임 이후라면 당연히 출석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현직 상태에서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슨 헌법상의 특권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박근혜 당선인 공약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실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벌써 새누리당이라든지 관료들 사이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4대강 사업도 원래는 지금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었다고 하는 돈이 지금 22조인데 실제로 뭐 원래 한반도 대운하를 했으면 수십조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너무 뚝딱 발표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려면 예. 대선 때 발표하는 공약에 대해서 뭔가 좀 심도 깊은 정책 평가가 있어야 되고 네. 그 평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검증한 다음에 좀 공약으로 채택해서 가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후보들이 그냥 마음껏 질러놓고 나중에 그거 실천한다고 해서 그냥 돈은 돈대로 쓰고 나서 실제 지금 여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래도 수질은 더 나빠졌고 이 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이거 철문도 부서질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을 보면 공약이 최소한 한 1년 전이나 1년 반 전에는 발표가 돼야 될 것 같고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민간 단체를 통해서 면밀하게 좀 세미나나 검토를 예. 한 다음에 공약화되는 그런 체제가 좀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고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니까요.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깜인지 또 청문회는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의 권위주의 정치 행태하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온 폐해다, 대표적인 폐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고 다양한 사회적 어떤 이익단체나 이익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용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그 의욕, 그것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왔고요. 어차피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제 해제 차원에서 이것을 하여튼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인수위 업무 보고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저런 평가가 있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등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섭섭하죠. 네. 선거 때는 그렇게 얼굴 자주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화면을 통해서도 이 얼굴을 뵙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로 삼성동 자택에 예. 그래서 뭐 있던데, 예. 구총리 인선이라든지 또 정부 조직 개편안, 뭐 청와대 개편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도자를 뽑았을 때는 반쪽은 정책 결정이라든지 네.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고 또 반쪽은 국민들의 친구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데 네. 그 나머지 반쪽 역할에 대해서는 참 지금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취임 네.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나머지 반쪽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벌써 새누리당 안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도 못 받았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게 법률안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예, 법안이 되는데 올라와야죠. 여당조차도 이게 사전에 어떤 심의 없이 이걸 우리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하달된다면 우리부터 납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취지의 예.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얼굴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 이반 단계부터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건데 박근혜 당선인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나머지 그 부분을 지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조금 뭔가 패턴이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당선인의 그 스타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통이라기보다는 말없는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고 애초에 인수위라는 것이 실무형 그리고 예. 행정형 인수위를 구현한다고 했고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하게 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통이라는 것은 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 저간의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불통보다는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말 없는 어떤 네. 파워게임에서 그런 어떤 수준에서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 히틀러라든가 과거의 독재자들은 개인 위주의 어떤 통치술, 뭐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정치 선전 이것을 이제 구사를 해왔는데 아버지 박정희 18년 동안 집권을 했지만 예. 개인 위주의 어떤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통치술을 보이지 않고 네. 공무원 관료를 이용해서 국가를 이끌어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보면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5년, 아주 짧은 5년이지만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집단을 강력하게 지금 엮어서 끌고 가는 그런 작업을 인수위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무원 군기잡기지 불통이 아니라는 뜻이. 예,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의 국민들은 뭐 이렇게 어떤 정책, 우리가 투표를 해서 당연히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국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뭐 논란도 나오지만 예. 지명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뽑는 과정부터 우리도 좀 의견을 내고 싶다. 정부 조직 개편안 내는데 우리도 의견을 좀 같이 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바람이고 언론의 바람이고 또 사회를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좀 믿고 참여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이 이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선인께서 조용하게 밀실에서 하고 그냥 본인의 의중이 밑으로 하달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 처리 스타일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군요. 예, 예. 네. 자, 오늘은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다음 시에 한번 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